자,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첫 시간입니다. 여기서부터 기말고사 범위가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이제 대단원 5단원으로 들어오게 되고 제1차 세계대전. 여러분이 아마 대부분 이 1차 세계대전이라는 전쟁 들어봤을 겁니다. 자, 대전. 바로 큰 전쟁이란 뜻이죠. 얼마나 큰 전쟁이길래 대전, 세계대전이라는 이름이 붙었는지, 그 다음에 이 세계대전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런 원인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5단원에서 배우는 내용들입니다. 우리 4단원에서는 이제 유럽에서 처음으로 국민국가라는 것으로 이제 변화를 일으켜서 이제 국민국가가 성립되었고, 또 제국주의 정책, 다른 대륙의 식민지를 삼고 그런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이 제국주의 정책을 일으킨다라는 것을 유럽이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아프리카는 이런 유럽의 움직임에 대해서 저항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유럽처럼 국민국가를 건설하려는 유럽을 따라서 하려는 이런 노력을 펼치기도 했었죠. 우리가 인도나 서아시아에 대해서 배웠고, 아마 역사 A 시간에 뭐 중국이나 일본, 그다음에 조선의 일들을 우리가 배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5단원에서는 우리 한번 더 이제 유럽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배워볼 겁니다. 자, 이렇게 다른 나라를 식민 하면서 엄청난 어떤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이 유럽은 그러면 잘 먹고 잘 살았을까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유럽 제국주의 국가들이 이제 식민지 쟁탈 경쟁을 펼치게 됩니다. 우리 사전원에서도 잠깐 나왔었는데, 이제 식민지라는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만한 곳은 한정되어 있죠. 그래서 유럽 제국주의 국가들은 서로 더 좋은 식민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하게 됩니다. 우리 가장 대표적으로 배웠던 사건이 바로 파쇼다 사건이죠. 아프리카에서 이 유럽의 영국과 프랑스가 충돌했던 사건. 가장 단편적인 어떤 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 자, 근데 이 식민지 쟁탈 경쟁을 펼치다 보면 이제 일찌감치 식민지를 먼저 건설한 나라들은 상관없지만 뒤늦게 야, 우리도 쟤네들처럼 식민지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국가들은 이제 뒤늦게 나서서 어디를 한번 식민지로 만들어 볼까 하고 가보면 이미 다른 국가들이 먼저 식민지를 건설해 둔 상태죠. 그래서 그러면 이 뒤늦게 이제 식민지 쟁탈전에 뛰어든 나라들은 이제 쟤네 식민지를 뺏어 보고 싶다, 뺏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어떤 경쟁이 엄청난 이제 비극을 낳게 됩니다. 자, 일단 이 방금 말했듯이 이 먼저 식민지를 건설하기 시작한 국가들, 대표적으로 영국과 프랑스가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이제 어떤 입장이냐면 이제 자기 식민지를 지켜내야 되는 입장이죠. 그 다음에 우리 독일이랑 이탈리아를 배웠는데 독일이랑 이탈리아 우리 민족주의 할 때 나눠져 있다가 뒤늦게 이 19세기 후반이 되어서야 뒤늦게 이제 국가를 통일한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이 이제 국가를 통일하고 나서 야, 우리도 이제 강대국에 한번 돼봐야겠다 라고 해서 옆에 국가들을 보니까 다 식민지를 엄청나게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한번 찾으러 가봐야겠다. 차지하러 가보니까 이미 다 영국과 프랑스가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독일과 이탈리아를 축으로 한 이 나라들은 얘네들의 식민지를 뺏고 싶다라는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이 유럽에 있는 국가들끼리 강대국들 사이에 이제 어떤 긴장감이 흐르게 되죠. 우리의 식민지를 지켜내고자 하는 국가들과 남의 식민지를 뺏고자 하는 국가들. 그래서 이들이 황급하게 이제 자기들의 외교 관계를 이제 맺습니다. 자기 편이 많아야 내가 공격받았을 때 어, 나를 도와줄 친구들이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영국이 이제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자,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이 삼국 협상이라는 팀을 결성합니다. 얘네들은 이제 식민지를 지켜내고자 하는 국가들이죠. 그다음에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이렇게는 이제 삼국 동맹, 다른 국가의 식민지를 뺏고 싶다라고 생각한 팀. 그래서 유럽에는 이렇게 3대3 이제 팀전이 형성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긴장감이 이제 매우 흐르고 있는데 이 긴장감이 폭발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발칸반도라는 곳입니다. 발칸반도는 어디냐면 이 반도라는 거는 원래 이제 바다 쪽으로 툭 튀어나와 있는 육지를 반도라고 부르죠.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반도가 바로 우리 한반도, 전반도. 음. 자, 발칸반도 어디냐면 여기 이탈리아 옆에 이렇게 그리스를 포함한 이런 동유럽 국가들을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여기를 우리가 발칸반도라고 부르고, 이 발칸반도의 별명이 뭐냐면 유럽의 화약고라는 곳입니다. 화약고라는 곳은 여러분 불만 조금만 튀어도 이 안에 있는 화약이 다 터질 만큼 굉장히 위험한 어떤 갈등의 불씨가 잠재되어 있다는 뜻이죠. 왜 발칸반도가 이렇게 어, 갈등이 조금만 불이 붙어도 폭발할 곳이냐? 이 발칸반도라는 곳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원래는 여기는 오스만 제국이 우리가 오랫동안 지배했었죠. 오스만 제국 이전에는 비잔티움 제국이 여기를 지배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비잔티움 제국은 종교적으로 그리스 정교였고, 오스만 제국은 종교적으로 이슬람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또 여기 유럽과 서유럽과 가깝다 보니까 유럽에 있는 이제 기독교들도 여기 많이 옵니다. 살러 옵니다. 그래서 여기 굉장히 이제 다양한 종교가 섞여 있는 곳이죠. 그 다음에 인종적으로도 굉장히 다양한 인종이 섞여 있습니다. 자, 여기가 원래 이제 우리 예전에 1학기 때 배웠는데 비잔티움 제국에 여기 원래 슬라브족이라는 민족이 많이 살던 곳입니다. 슬라브족이 나중에 러시아로 이어진다고 예전에 배웠었는데, 여기는 이제 슬라브족도 많이 섞여 살고,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쪽에서 내려오는 게르만족들도 여기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종교도 복잡하고 민족도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섞여 있는 다양한 어떤 집단이 서로 갈등을 이제 내포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발칸 반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게르만족들이 많이 살고 있으니까 이때 이제 민족주의가 확산되어 있죠. 이 같은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같은 게르만족들이 보기에는 여기 게르만족 국가들이 많이 들어서면 자기들의 어떤 든든한 어떤 자기들의 힘이, 영향력이 여기에 많이 발휘될 수가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 다음에 러시아는 입장에서는 여기 슬라브족들이 많이 살고 있으니까 슬라브족 국가가 많이 생기면 우리 러시아가 여기를 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겠다 라고 해서 이 뒤에서 은근히 다른 국가들이 여기에 민족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곳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발칸반도에서 이제 폭발하게 되는데, 이 발칸반도에 사라예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사라예보라는 도시에 이 오스트리아의 황태자가 여기를 방문하게 됩니다. 자, 여기를 방문하게 되었을 때 이 세르비아라는 이 청년이, 세르비아의 청년이 이 오스트리아의 황태자가 황태자 부부가 이렇게 이 사라예보라는 도시를 이제 순방하고 있을 때, 이 세르비아 청년이 이 오스트리아 황태자의 부부를 암살하게 됩니다. 총으로. 그래서 이제 길거리에서 이렇게 총을 쏴서 암살하게 되었죠. 당연히 이제 분노가 폭발한 오스트리아 쪽에서는 이제 이 오스트리아 방금 총을 쏜 세르비아 청년을 이제 보내라. 우리가 얘네를 조사하겠다. 근데 이제 세르비아 쪽에서 안 보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오스트리아 입장에서는 가만 놔둘 수가 없죠. 자기 왕의 이제 아들 부부가 죽었는데 범인을 안 보내? 그러니까 바로 이제 선전포고를 합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세르비아를.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야, 우리 세르비아를 건드려? 러시아가 오스트리아에게 선전포고합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야, 우리 오스트리아를 건드려? 하면서 독일이 러시아에게 선전포고합니다. 그다음에 영국한테도 야, 너 러시아랑 같은 편이지. 독일이 또 선전포고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3대3 팀이 이제 전쟁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사건이 바로 사라예보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사라예보 사건, 1차 세계대전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 전투에 참여한 인원만 약 7천만 명, 사망한 사람이 군인이 약 800만, 민간인이 약 1300만 명에 이르는, 이건 다 이제 추산한 거라서 어떤 출처마다 전부 이 추산하는 인원수가 다 다릅니다. 그만큼 사람이 많이 죽은 전쟁이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이고, 1차 세계대전 때 이탈리아가 원래 독일, 오스트리아 이렇게 같은 편이었죠. 근데 이탈리아는 나중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다가 나중에 오히려 영국, 프랑스 쪽에 이제 붙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전쟁이 이제 엄청난 유럽 국가들이 다 달라붙어서 하는 전쟁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왜 이렇게 많은 사망자가 나왔느냐? 바로 이 무기의 발달 때문입니다. 무기의 발달. 이때 처음으로 기관총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이 기관총이라는 것은 이렇게 땅에 설치해 놓고 이제 달려오는 군인들에게 이제 쏘는, 총을 드르륵 이제 계속해서 쏠 수 있는 총이 바로 이 기관총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공격을 하는 쪽이 훨씬 불리해집니다. 이 기관총이 나오면서. 수비하는 쪽이 훨씬 유리하겠죠. 기관총은 땅에 이렇게 설치해 놓고 쏘는 총이니까. 그래서 이제 수비 서로 이제 자기 자기 땅을 지키게 되는, 그래서 조금만 공격하러 나갔다가 다 이 기관총에 죽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방어가 훨씬 유리하다 보니까 이 방어하는 기지를, 이걸 참호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머리만 쏙 나와 있죠. 이렇게 머리만 쏙 나와서 방어하는 기지를 만드는 이 참호전이 이제 아주 지루하게 오랫동안 많은 사망자를 낳으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뚫을 것인가? 이 참호라는 것을 어떻게 뚫을 것인가? 이 기관총이 배치되어 있는 이 참호를 어떻게 뚫을 것인가? 이게 바로 전쟁의 중요한 어떤 승패를 좌우하겠죠. 그래서 기관총을 쏴도 끄떡없는 탱크라는 것이 발명됩니다. 자, 그래서 탱크라는 새로운 무기가 등장하게 되었고, 또 다른 무기는 바로 독가스죠. 밤에 바람이 부는 쪽에서 이제 독가스를 살포하면 아무리 참호에 있더라도 숨을 쉬어야 되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제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이 독가스가 발명되게 됩니다. 지금 보면 다 화면에서 이제 독가스가 발명되니까 방독면도 발명돼야겠죠. 음, 이런 식으로 새로운 무기들이 많이 발달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너무 이제 오랫동안 이어지다 보니까 이 원래는 전쟁이라는 건 남자만 하는 거죠. 남자들이 이제 끌려가서 남자들이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전쟁이 너무 많은 사망자를 낳고 너무 이제 이기는 게 간절해지다 보니까 이제 여자들까지 다 후방에서 군수공장에 동원되어서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무기를 만들고 군복을 만들고 뭐 간호사로 참전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여자들도 이제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국가에 있는 모든 어떤 인력을 전쟁에 다 동원한다고 해서 이런 1차 세계대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총력전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총력전. 모든 힘을 다 전쟁에 쏟아붓는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아주 많은 사망자를 낳으면서 전쟁이 지루하게 이어집니다. 자, 근데 이 전쟁에 이제 균형이 깨어지게 되는 게 바로 뭐 때문이냐면, 바로 이 미국의 참전입니다. 미국이 원래는 이 전쟁에, 어, 미국은 그 멜로 선언 때, 멜로 선언 기억나죠? 이 유럽이 아메리카 대륙에 간섭하지 마라. 우리 여기까지 배웠죠? 사실 멜로 선언에 포함되어 있는 건 또 뭐냐면, 유럽이 아메리카 대륙에 간섭하지 마라. 대신 아메리카도 유럽에 간섭하지 않겠다. 이게 바로 몰로 선언입니다. 자, 근데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미국은 이제 어떤 전쟁 물자만 이제 유럽에 팔아먹으면서 이제 경제적 이득을 보고 있었죠. 자, 근데 이제 미국은 아무래도 영국에서 이제 비롯된 국가다 보니까 영국과 더 가깝습니다. 독일보다는. 그래서 이 전쟁 물자를 주로 영국 측에 이제 공급을 합니다. 독일은 당연히 짜증나겠죠. 아니, 쟤네들은 자기들이 중립을 선언해놓고 간섭하지 말라 해놓고 중립 선언해놓고 왜 영국만 도와주냐. 그래서 이 독일 군대가 이 대서양에서 이 미국의 이런 함선들을 침몰시키기 위해서 잠수함을 개발해서 이 잠수함으로 미국의 이 배들을 침몰시키기 시작합니다. 대서양에서. 그래서 여기 우리 기사 보면 이 뉴욕타임즈 당시 기사입니다. 루스타니아라는 당시 배가 sunk by a submarine. 서브마린이 잠수함이죠. sunk by는 이제 싱크, 가라앉다의 이제 수동태죠. 자, 그래서 이 루스티니아라는 배가 이 잠수함에 의해서 가라앉았고 약 1000명이 죽었다라는 거. 이런 어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독일 잠수함이 자기 국민을 죽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군대를 파견합니다. 이게 바로 1917년 미국이 참전하게 되었고, I want you for US Army. 라이즈, 여러분, 라이즈 스킨에도 이거 있죠. 당시 미국 이 입대하라는 그 포스터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여기 참전하게 되면서 이제 전쟁이 큰 어떤 균형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가 원래는 영국과 프랑스가 같은 편이었죠. 전쟁에서 빠집니다. 러시아는 러시아 혁명이 터지게 되는데 내부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전쟁에 참전할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 혁명은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거니까 이 정도. 1차 세계대전에서 러시아는 빠졌다라는 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전쟁이 끝나게 되고 계속 이제 서서히 항복하게 되면서 독일 내에서 혁명이 발생해서 황제가 이 전쟁을 주도했던 황제가 쫓겨나게 되고 독일이 공화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리고 휴전조약 체결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 거대한 전쟁이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해왔고, 여러분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시험을 치고, 모둠의 점수까지 도장에 들어가니까 친구들 열심히 가르치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